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요 먼저 부탁드려 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오늘 아침에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현장에서 사망한 총격범은 올해 24살 남성으로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전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범인은 오늘 아침 자신이 일하던 공사 현장으로 가서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총격을 가했고, 어느 층에서 이제 멈추고 나서 공사용 엘리베이터 자리를 잡고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총격범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 3명, 부상자 6명이라고 하는데,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수상 크리스 히킨스는 당초 해밀턴 방문 스케줄 취소하고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 받으면서 또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서 국민들 진정시키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리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단 이번 총격 사고는 그냥 개인이 일으킨 사고이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러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마침 개막하는 월드컵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크리스는 처음에 총격이 신고되고 나서 1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애썼고, 또 그 덕에 더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면서 경찰들 로고를 치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상이 현장에 가서 뭐 할 것도 아니지만 일정 취소하고 국민들 상대로 직접 브리핑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고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참 비교가 됩니다. 하여튼 뭐든 사고가 터졌으면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사고였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였지만 오늘은 2023년 여자 월드컵이 개막하는 날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여자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데, 이전하고 다르게 총 32개국이 참여합니다. 이게 9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12개국만 출전하는 규모였고, 2019년, 그러니까 지난 대회 같은 프랑스 대회인데 프랑스 대회는 24개국이 참가했었습니다. 이번에 32개국이 참가하게 된 거니까 뭐 역대급인 거죠. 자, 4개국씩 8개조 나눠가지고 조별리그 치르고 각조 1, 2위 두 개 팀이 16강 토너먼트로 진출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금 규모가 1억 5,200만 US 달러. 지난 프랑스 대회가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3배 규모가 진짜 역대급입니다. 우승하면 우승국에는 1,050만 US 달러가 우승 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뭐 당연히 관심이 가죠. 한국이 속해 있는 곳은 H조, 제일 마지막 조입니다. 랭킹 2위 독일이 있고 랭킹 25위 콜롬비아, 그리고 72위 모로코가 있어서 랭킹만 보면 뭐 무난하게 16강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한국이 랭킹 17위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그런데 뭐 축구는 뭐 솔직히 랭킹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H조 2위보다는 1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F조 2위하고 16강전을 첫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가 멜번에서 합니다. 그래야 뭐 제가 응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여자 대표팀 경기 일정은 참고로 이거 현지 시간입니다. 시간은 7월 25일 화요일 날 12시 낮 12시에 콜롬비아 상대로 해서 시드니에서 경기가 있고, 그 다음이 7월 30일 일요일 2시 30분 아델레이드에서 있는데, 이때는 모로코 상대로 이제 게임을 하고, 8월 3일 목요일에는 저녁에 8시에 독일 상대로 브리즈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한편 개막전 뉴질랜드하고 노르웨이 경기는 오늘 오후 5시, 그리고 호주 아일랜드 경기는 시드니에서 오늘 저녁 8시에 열립니다. 한국 대표팀 목표가 16강이라는데 뭐 16강보다는 그냥 우승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스마니아의 론세스톤에 있는 그 장애인 서비스 제공하는 세인트 자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 시설 옆에 붙어 있는 폐기업을 일부에 매입했다고 합니다. 론세스톤도 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서 학교 부지 정도 되면 수백만 불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세인트 잘스가 1불 동전 하나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뭔 얘긴가 읽어봤더니 원래 이 부지 자체가 세인트 잘스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부지였고 1984년도에 타스마니아 교육부에게 50센트에 그냥 넘겨준 땅이었다고 합니다. 뭐 빈 땅에 할 거 없으니까 니들 쓰세요 이러고 줬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 학교가 폐교가 되었고 이후에 뭐 다른 개발업자한테 판매되면 주택단지 조성도 가능하고 뭐 그랬다는데 마침 학교 옆에 위치한 세인트 잘스의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당시 계약서에 나중에 교육부가 해당 부지 필요 없으면 세인트 잘스가 일부에 다시 매입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를 기억해내었고 이후에 세인트 잘스가 계약서 확인하고 매입 의사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매입 의사를 밝혔는데 2년 동안 이제 법정 공방이 벌어진 끝에 몇 주 전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부에 뭐 땅 내놔라 그러는데 되든 안 되든 법정 공방은 해볼 것 같기는 합니다. 여튼 세인트 잘스가 계약서에 준하여 이겼고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세인트 잘스는 이 부지를 더 개발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던 수영장은 좀 손을 보아가지고 하이드로테라피 수중치료라고 하죠. 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 여지껏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준 만큼 장애인 서비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이렇게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 허브 같은 거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돈은 뭐 한창 들어갈 텐데 그래서 지금 연방 정부도 그렇고 또 주정부 상대로도 지원금 받으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한국이나 호주나 왜 그리 글자를 작게 적어 놓는지 모를 일입니다. 호주에서는 안 그래도 영어라서 이해하기도 힘든 판국에 글자까지 작아서 진짜 그냥 안 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똑바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멜번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는 어디일까? RACV가 5,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도로는 어디일까? 역시 저는 압니다 이거. 늘 1위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마운트 알렉산더 로드 에선던에 있죠. 거기가 1등입니다.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이 길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기억도 안 나는데 운전하다 보면 라운드어바웃도 많고 그 라운드어바웃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좀 규칙적이지가 않아요. 뭐 여저 막 이상하게 막 불규칙하게 퍼져 있고 신호등도 막 너무 헷갈리고 거기다 트램도 지나갑니다. 거기다가 또 배너로 오토바이 댕기지 자전거 댕기지 이 글자 그대로 개판입니다. 여기 개판. 나름 제가 이제 멜번 운전에 자신이 있지만 저도 마운트 알렉산더 로드 이용할 때는 입국 다물고 음악 끄고 눈 크게 뜨고 두 손으로 11시 10분 딱 핸들 잡고 천천히 운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대동 로드. 뭐 단대동 로드야 뭐 워낙 긴 도로니까 여기저기 위험 요소가 많을 수밖에 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시드니 로드. 여기 뭐 트램 하여튼 콜다 프리웨이가 그 다음 뭐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교차로 순위도 나왔습니다. 역시 1등은 아까 그 마운트 알렉산더 로드하고 켈러 로드하고 만나는 교차로 정확하게 제가 어딘지 압니다. 마운트 알렉산더 로드 운전하다 보면 이 교차로 뭐 거의 지난다고 보는데 이 교차로 무사히 통과하면 운전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할 정도니까 진짜 가끔 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교차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 RACV 그 보고서는 그 빅로드를 비롯해서 빅토리아 주정부에도 제공되어져서 앞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만 의존해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 위험을 경고하는 도로 표지판, 교차로 안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알지도 못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초행길이라면
아니 뭐 초행길 아니라도 이전에 가봤다 하더라도 길을 나서기 전에 미리 도로 상황 좀 파악하고 출발하고, 또 이거 가봤더니 엄청 헷갈리겠다 싶으면 감속 운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